중국을 갔을 때 우리 대사관 간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저녁에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약 1억 명쯤 되는데 그거는 일부 시민뿐 아니라 정부 거의 빠짐없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중국의 고위층들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는 국민들이 별로 잘 안 봤는데 한국은 무슨 이유로 한국 것은 이렇게 국민이 좋아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사관 간부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중국의 형편에 와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잘 대우해 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멸시했고 특히 문화적으로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그 일본이 한류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동경하고 내각 수상의 부인이 한국까지 와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배받던 중국 사람들, 우리가 그 비참하고 치욕적인 국권을 상실하면서 압제를 받던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돋보이게 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일본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급격히 우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저명한 대학에서 근무한 교수가 와서 일본 우경화를 개탄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곳곳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마스 제fer이 말하다시피 인민의 피를 먹고 자란단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인은 지도자로부터 저 일반 서민까지 지식인, 학자, 학생, 일반 이 상인들 빠짐없이 민주주의 대회에 참가해서 혹은 데모를 하고 혹은 거리에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정권을 일시적으로 비호하던 외국 세력도 다 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문당하고 기억 살고 글을 못 쓰게 되고 글이 못 그리게 되고 예술활동을 못하게 됐는가. 그러나 죽지 않고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근 200개에 가까운 나라 중에 대부분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발전을 하고 그리고 분단국가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그러면서 한류라는 문화예술의 문예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가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는 국내에 보면 자기 비하한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외국 나가보면 전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특히 개발도상국가들, 중진국가들은 한국을 그렇게 동경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지금 한류가 일본,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까지도 퍼져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려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문화관광부를 식찰한 첫 번째 이 훈시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인은 간섭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은 보호는 하더라도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야 창의가 솟아나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좋은 활동이 전개된다. 앞으로 다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약하다. 그러니 정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한다. 국가 예산을 1% 선까지 문화예술에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는 교류해야 한다. 부딪혀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따라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받아들이자. 과연 저희 국민의정부 5년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수천 년 지배하다시피 한 중국에서 매일 밤 1억 이상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의 압제자였던 일본에서 한류가 일어날 것을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세계 도처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동경하고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 남한에서의 대중가요를 걸고 이 드라마나 영화를 비공식적으로 장소에서 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랑스러운 10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그것이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수 세력이 지금 큰 지지를 받고 있고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나간다면 들어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론의 조사를 보면 이 진보 세력을 지지한 세력과 지지한 사람들과 중도적인 입장을 지지한 사람들이 실패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체가 위축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래가지고 기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명년 2008년 우리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육자회담이 성공을 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월남이나 중국과 같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같은
상황에 들어가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자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이 육자회담이 끝나고 나면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육자회담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대발전이 대협력 체제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번에 국무총리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모두 도망갈 준비했던 우리들이 이제 긴장이 완화돼서 핵실험을 해도 끝없지 않은 그런 이 긴장 완화 체제가 이룩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남한을 미제국주의 앞잡이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쌀주고 비료죠. 쌀 비료 푸대만 하더라도 1년에 수천만 개가 북한 사람을 돌아다닙니다. 거기에는 전부 남한에서 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해 화학이니 대한역식자니 그들은 이제 우리가 작전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같이 북한에서 말하자면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로 합쳐간다는 증거. 남한 사람들도 과거에 북한을 모두 빨리 무조건 미워가 이제 과거에 아세안 게임이나 일가스 대회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수들이나 응원단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이제는 공산주의는 반대하지만 북한의 동포들은 같은 동포로서 애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걸로 마음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그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 통일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웃으면서 첫째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지 않냐. 통일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오면 군대는 축소할 것이고 군대가 있더라도 지원병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나 우리 국민들이 남쪽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반도 전체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북한을 거쳐서 이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뻗어가는 천을 실크로드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말하자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문제가 그렇게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이 태평양의 물류 거점이 되고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대륙 유럽의 항구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 철길이 열려나갈 것입니다.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보다도 시간이나 비용이 약 3割 절감이 된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청와대에 날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이 철의 실크로드에 집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북한, 러시아가 다 합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북한의 철도만 제대로 보수가 되면 순조롭게 지었을 겁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 세계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육학적 역기울 뿐 아니라 석유, 가스, 기타 광물 자원 등 수많은 자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 못지않게 자원, 마지막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런 중앙아시아 무대에 우리는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나가지만 남쪽은 반도가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도 육지를 못 가면 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남북이 손잡고 같이 밥 살고 같이 이득을 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포주기다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고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 보면 중국이 지금 북한 지하자원을 휩쓸어 간다는 얘기 한 걸 봤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항구를 고치고 새로 건설하고 철도를 복선화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이나 우리나 엄청난 소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주기가 아니라 포기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태평양 쪽으로 물류 거점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해저 터널까지 놓겠다고 일본 수상이 저한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2008년은 우리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는 시대, 남북이 협력해서 민족이 안전과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시대, 동북아시아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평화협력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체계 속에서 유럽이나 저렇게 모범을 받아서 우리의 안전과 발전 기구를 만들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가서도 미국 지도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지도자를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국 분위기에서 보니까 달라서 중국하고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중국 지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일본도 제가 다녀왔는데 일본은 지금 이 지도자 일본 중국과 일본 양 지도자들이 관계 개선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심하니까 이제 국민 레벨에서의 화해 협력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새로운 육자회담 성공 시대, 북한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시대,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서 대발전하는 그런 기대감의 시대, 이 시대에 이 길에 합쳐가서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권이 나오느냐, 그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면서 다시 옛날 50년으로 돌려나간 정권이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타고 가는 것이고 심지어 잘못하면 진정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두에 은하인 여러분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존경하고 그 수성을 믿는 여러분의 공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80이 넘었고 대통령도 했고 이제 받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그런 막중한 은혜를 베푼 국민에 대한 의무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가 지금 우리 쪽에 보고 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조용히 있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존경받고 대우받는 거 알면서도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도 들어가면서도 제가 말을 한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야당 그 투쟁할 때 어려운 고비에서도 지켜줬던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고 나를 대통령까지 지켜줬던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력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얘기는 최근에 오마이뉴스하고 대담하면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뜻깊은 모임을 한 것을 참으로 저는 참 놀랍게 생각하고 다시 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중국가 되는데 우리 조상들만 그걸 지켜줘서 한민족으로 자비성을 지켜줬습니다. 국토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한반도의 남쪽만 가지고도 지금 세계 11번째, 12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화에서는 세계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각성시키고 올바르게 이끌고 가는 리더가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국민과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서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에 앞장서서 국민하고 같이 상의하고 국민을 지도하고 국민을 격려해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대통령 되려는 분들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려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여러분을 믿을 겁니다. 출상을 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미련이나마 여러분과 손잡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모처럼 여기까지 온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 세계의 선두에 서는 한민족을 만듭시다. 1820년 그때 중국이 세계 GDP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인도가 14%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5%였습니다. 미국은 1%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100년 동안에 영국과 미국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물결을 타고 성승장구 발전해서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산업혁명을 외면하다가 완전히 몰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다시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크게 일어설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중국의 운명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발전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또 좀 손님이 올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의하는데 제가 없는 것이 말할 자유로울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현민과 편하신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열정적인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가버리면